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더 열심히 달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몸의 물리학을 제대로 이해해서 더 똑똑하게 그리고 부상 없이 달리는 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3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 몸이 흡수해야 하는 충격량이에요. 자기 체중의 무려 3배나 되는 힘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겪는 부상이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예측 가능한 기계적 결함, 즉 우리 몸의 구조가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결과라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너의 기계적 결함인데요. 달릴 때 느끼는 통증의 진짜 원인이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많은 러너분들이 사실 저도 그랬고요. 시계만 쳐다보면서 훈련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내 몸이 구조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억지로 속도를 강요하는 셈이거든요. 이게 바로 과훈련 부상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훈련이 아니라 부상을 연습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여기서 관점을 확 바꿔야 합니다. 달리기를 그냥 심폐운동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일종의 구조공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생체 역학적 조속기, 즉 거버너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내가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느냐가 아니라 내 몸의 자세가 얼마나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빨리 달려도 허용되는지 그 한계 속도를 정해주는 객관적인 기준 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는요, 일종의 회로 차단기가 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너무 피곤해지면 어때요? 자세가 무너지잖아요. 보폭이 막 넓어지고 발을 땅에 쿵쿵 내딛게 되고요. 바로 이게 적색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부상을 입기 전에 속도를 줄일 수 있고 몸만 축내는 정크마일을 억지로 달리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몸의 서스펜션 시스템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어마어마한 충격력을 우리 몸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충격을 흡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댐퍼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은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래서 쉽게 지쳐요. 반면에 두 번째는 스프링 역할을 하는 힘줄이나 근막 같은 것들인데요. 이건 에너지를 거의 안 써서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근육이라는 댐퍼가 지쳐버리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뼈로 전달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몸의 정렬 상태가 안전과 어떻게 직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세요. 발부터 엉덩이까지 관절들이 차곡차곡 쌓인 상태로 착지하면 힘이 뼈의 가장 강한 축을 따라서 안전하게 위로 전달돼요. 이게 좋은 거죠. 하지만 몸보다 발이 너무 앞서 나가는 오버스트라이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정강이나 무릎을 옆으로 가로지르는 아주 파괴적인 전단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강이 통증이나 슬개건염 같은 부상의 주범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건 장경인대 증후군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연쇄 반응 과정입니다. 흔히들 무릎이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문제의 시작은 저 위, 엉덩이나 코어 근육이 약한 데서부터일 때가 많아요. 1단계, 코어가 약하니까 2단계, 골반이 한쪽으로 툭 떨어지죠. 그럼 3단계, 무릎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무너지고요. 결국 4단계, 이 모든 부담이 장경인대의 과부하로 걸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럼 이런 이론들을 실제 달리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걸 실시간으로 내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생체역학 대시보드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여러분의 운영 매뉴얼이 될 겁니다. 내 몸의 각 부분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는 법이죠. 예를 들어 발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땅에 살포시 닿는 조용한 소리가 나면 녹색 신호,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발을 끌거나 철썩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그건 부상을 경고하는 적색 신호인 거죠. 발목, 무릎, 엉덩이, 허리까지 내 몸이 보내는 감각들을 이렇게 명확한 신호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달리기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흐름, 즉 루프라는 거예요. 보세요.
1단계, 무릎을 앞으로 보내면 2단계, 발이 자연스럽게 몸 바로 아래 수직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3단계, 안정적으로 체중이 실리고 4단계, 그 힘으로 발목이 스프링처럼 탕 튕겨 오릅니다. 마지막 5단계, 이 탄력이 골반 회전을 만들고 다시 첫 단계인 무릎을 앞으로 보내는 동작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게 물 흐르듯 연결되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대시보드를 실제로 써먹어 봐야겠죠? 통증이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몇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한청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종아리가 꽉 뭉치면서 아파옵니다. 이럴 때 우리 대시보드는 뭐라고 진단할까요? 진단은 이렇습니다. 발가락으로 땅을 너무 세게 밀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힘줄의 탄성 반동을 쓰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종아리 근육 힘으로만 달리려고 하는 거죠. 해결책은요? 밀어낸다는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리고 오직 무릎을 앞으로 들어 올린다는 생각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죠. 무릎 바로 아래쪽이 콕콕 쑤시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 이건 뭘까요? 네, 이건 오버스트라이딩의 아주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발이 몸보다 너무 앞에 착지하면서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이럴 때 즉각적인 해결책은 바로 케이던스, 즉 분당 스텝 수를 늘리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발을 좀 더 빨리 종종걸음처럼 내디디면요, 보폭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착지 지점이 엉덩이 바로 아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 생체 역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애초에 달리기를 할 수 있기 위해 생체 역학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자세는요, 달리기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모든 훈련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의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라톤 마지막 10km 구간입니다. 몸은 완전히 지쳤고 정신도 훈미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무너진 여러분의 자세 전체를 다시 바로잡아줄 단 하나의 비상 앵커. 그 마법 같은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